뉴트 스캐맨더가 집필한 신비한 동물 사전은 다양한 마법 동물들의 서식지와 특징, 역사를 적어놓은 호그와트의 교과서입니다. 다행히도 저를 포함한 머글이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마법 세계의 책이기도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을 바탕으로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에 등장했던 모든 마법 동물들을 살펴봅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마법 동물들은 중복된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부 생략됨을 알려드립니다. 마쿠사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린델왈드의 옆에 입마개를 하고 있는 작은 동물이 모습을 보입니다. 책에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시나리오를 통해 추파카브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파카브라는 의문의 생명체로 사람이나 가축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마법 세계에서는 인간과 교감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료가 없으니 더 이상 진행할 내용은 없네요. 거처에 돌아온 뉴트. 그의 가방 속만큼이나 이곳도 많은 동물들이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커다란 입이 인상적인 루크로타가 모습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책에 적혀있지 않으며 사슴과로 분류되는 마법동물로 추측됩니다. 입이 크고 치아 구조가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많은 먹이를 한 입에 해치우는 동물은 아닐까요? 그 뒤로 아일랜드 불사조라 불리우는 어거레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초록빛이 감도는 검은색의 몸이 특징으로 덤불이나 가시나무의 둥지를 만들어 벌레와 요정을 잡아먹으며 생활합니다. 특히나 비가 심하게 쏟아지는 날에만 외부 활동을 하며 맑은 날에는 둥지에서 꼼짝하지도 않고 조용히 몸을 숨겨둔다는데요. 따라서 비가 내리려고 할 때마다 독특한 울음소리를 내는데 마법사들 사이에서는 최근까지 이 소리가 죽음을 예고한다고 잘못 알려져 있었습니다. 물속으로 풍덩 빠져드는 뉴트. 거대한 생명체를 만나 빠르게 물속을 휘몰아치는데요. 해초를 뒤덮여 말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동물입니다. 사람을 등에 태운 다음 물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잡아먹는 위험한 동물이기도 하죠. 머리에 고삐를 씌우고 장착마법을 걸어야만 겨우 길들일 수 있으며 네스오의 내시가 널리 알려진 켈피의 목격담입니다. 자리를 옮겨 서커스단 내부. 이곳에도 여러 동물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욕조에서 조용히 물에 잠겨져 있는 카파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일본에서 서식하는 수중동물로 정수리에 움푹 파인 구멍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머릿속 물이 없어지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주하는 마법사는 어떻게든 카파의 고개를 숙이려고 한다는데요. 인간의 피를 좋아하지만 이름을 새긴 우위를 던져주면 그 이름을 가진 인간은 해치지 않는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우위를 좋아한다는 카파의 설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소설에서는 루핀을 대신해 어둠의 마법 방어술 수업을 하러 온 스네이프에 의해 한 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잘못된 내용이었지만요. 카파 위에서 스파크를 뿜는 작은 동물. 하늘을 날아다니며 꼬리 끝에서 불꽃을 방출하는 특징이 있는 도마뱀의 한 종류입니다. 주변을 불바다로 만든과 동시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습성 탓에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티나의 대처를 모아 마법적인 대응이 가능하기에 숙련된 마법사만이 길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서커스 뒤편에서 카파와 파이어드레이크 주변에 덩치가 좋은 탱커형 동물이 모습을 보입니다. 서커스 안에 메인을 맡고 있다는 오니네요. 오니는 일본에서 구전되는 요괴로 건장한 체격에 머리 위로 뿔이 난 것이 특징입니다. 작중에서 인상적으로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서커스단 사이에서 우리를 탈출한 거대한 존재. 호랑이의 외견을 따온 것으로 보이는 조우는 중국에서 주로 서식하며 강하고 빠른 몸놀림이 특징입니다. 순간이동을 하는 것처럼 일정 반경의 공간을 그대로 뛰어넘으며 하루에 1000마일을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What made those? That is its own. 다만 뉴트가 조우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책에 적혀있지 않은 것이 의문이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영상 마지막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프랑스 마법부로 잠입한 뉴트와 티나, 그리고 이들을 발견한 레타. 그 뒤에서 아주 귀엽다기보다는 사나운 고양이들이 집을 지키러 나왔습니다. 일정 구역을 지키는 마치 경비견과 같은 동물로서 마법을 맞으면 증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교감을 하면서 체계적인 추격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작은 몸체를 가졌지만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상대를 끝까지 몰아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일정 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 사나움은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사라지기에 마타고를 만나게 된다면 즉시 거리를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앞선 영상부터 지금까지 보셨다면 뉴트가 집필한 신비한 동물사전에 모든 동물들이 적혀있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니, 동물사전이라면서 왜 다 적혀있지 않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애초에 사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동물들로 만든 겁니다. 이런 동물이 나올지 몰랐으니 이미 발간된 책에는 적혀있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책에 없는 것을 가져오기 위한 당위성과 설득력이 필요한데 이는 저자 서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비한 동물사전은 2001년 초판본과 2017년 개정판으로 그 내용이 수정되어 왔습니다. 개정판 저자 서문에는 책에 담겨져 있지 않는 동물들이 전부 기밀 목록에 있었기 때문에 공개되지 못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밀에서 해제되면 새로운 동물들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적어두었는데요. 이 말은 새로운 영화가 개봉하면 거기에 또 새로운 동물들이 등장할 건데 그때 책에 또 적어놓겠다 라는 풀이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작품에서도 영문을 모르는 동물이 등장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끝내지도 말고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길고 긴 마법동물의 여정이 여기서 끝나네요. 다음 영화가 개봉하면 또 새로운 모습을 보일 동물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